멸공이 금기어가 된 나라. 어떡하다 우리 사회가 분위기가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. 가치관이 바뀌었다 해도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. 멸공한다고 해서 그게 왜 이렇게 논란이 되고 공격거리가 돼야 됩니까? 이번 주제는 멸공이 금기어가 된 나라. 이런 제목을 붙여봤습니다. 멸공. 옛날에는 이제 군대에서도 그 인사할 때 또 군대 구호 이게 멸공이죠. 근데 이 멸공은 공산주의를 멸하자 뭐 그런 건데 사실은 뭘 두고 하는 얘기겠습니까? 북한을 두고 하는 얘기지. 우리가 북한한테 6.25 남침을 당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우리 이 생명이 그것 때문에 희생됐습니까? 군대에 간 우리 젊은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당시에 일반 민간인까지 얼마나 그 고통 속에서 전쟁을 겪어야 했습니까? 수많은 사람이 죽고, 그 다음에 나라는 초토화됐죠. 그러니까 철천지 한이 된 겁니다. 공산주의, 북한의 저 공산 집단 있는 한에는 우리는 평화롭게 살 수 없다. 우리는 이 원한을 사귈 수 없다. 그래서 그때 멸공 이런 거죠. 그때는 모든 국민들이 멸공에 대해서 한마음이 됐는데 지금은 말이죠. 멸공 이게 금기어 비슷하게 됐습니다. 여기서 멸공이란 말 잘못하다가는요,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돼. 어떡하다 우리 사회가 분위기가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. 가치관이 바뀌었다 해도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. 북한은 무슨 짓을 해도 괜찮고, 뭐 저기 보니까 철도청인가 어디서 나온 그 책자에 김여정이를 무슨 뭐 평화의 메신저 이렇게 했답니다. 아니 그 개성공단에 거기 있는 개성공단에 있었던 그 뭡니까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시켜버린 그 김여정이를 평화의 메신저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해서 언론에 보도가 됐던데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. 어떻게든지 왜 하필이면 김정은이 김여정한테 그렇게 아부를 해야 됩니까? 맨날 흉측한 그런 욕설을 들어가면서 그런 비난을 받아가면서 왜 맨날 거기에 그렇게 목을 메고 있습니까? 그걸 이해를 못하겠어요. 그 문재인 대통령한테부터 이해를 못하겠어요. 문재인 대통령은 명색이 대통령으로서 5,200만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으로서 북한의 통치 집단들한테 걸핏하면 그렇게 비아냥거리는 그런 소리나 듣고 조롱이나 받고 그래도 아무 말도 안 해요. 국내에서 누가 그런 데 대해서는 항의를 아주 불쾌해하고 말이에요. 자기를 비난하는 그런 전단을 뿌렸다고 젊은 사람은 그때 직접 고소하기까지 하고 참나 기가 막힌 일이죠. 그런데 이건 이제 멸공의 이야기는 뭐냐면 정용진 신세계 그룹의 부회장 이 사람이 보니까 사실은 재벌 그룹 총수치고는 좀 그동안 하는 행동이 보면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재벌 총수하고는 좀 달라요. 굉장히 뭐랄까 좀 요즘 젊은 사람 그런 분위기를 보이는데 어디로 뛸지 모르겠다 뭐 이런 느낌이 좀 더 활달하고 또 자유분방하고 좋죠 뭐. 그래서 재벌 총수라도 그렇게 근엄하고 뭐 폼 잡고 말이지 뭐 남을 눈아래로 내려 깔아보고 잘난 척하고 그런 거 아니구나. 사람들 속에 섞여가지고 요즘 핵인싸라고 그럽니까? 그렇게 사람들 속에 막 어울려서 같이 지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구나. 좋잖아요.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9일날 나의 멸공은 오로지 우리를 위협하는 위에 있는 애들, 북쪽에 있는 애들이라고. 그 북한이지. 애들을 향한 멸공인데 걔네들을 비난 않고 왜 나에게 악평을 쏟아내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. 이제 이런 글을 인스타그램에 올렸는데 그게 뭐냐? 지난 5일에 말이죠.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숙취해소제 그 사진과 함께 끝까지 살아남을 테다 멸공 이런 그 해시태그를 붙여가지고 그런 걸 올렸어요.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화제가 되고 하니까 막 이제 공격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. 명색이 친문 그쪽에서 많이 들어갔겠죠.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 그 주변 세력들 뭐 진보라고 하면서 말이죠. 이런 데는 굉장히 용감해요. 왜 멸공을 하냐.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말이지 무슨 전쟁광이냐 뭐 이래가면서 그러면서 북한에 대해서 한없이 비굴한
멸공에 대해서 한없이 비굴한, 이러면서도 부끄러운 줄도 몰라요. 그러니까 이 정용진 부회장 그래도 꿋꿋하게 이제 멸공에 대해서 자기 이제 이 소신을 안 바꾼다고 했다가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? 결국에는 안 바꿀 수가 없어졌죠. 왜? 노조가 들고 일어나니까 어떡합니까? 그러니까 아마 그 이마트라든지 신세계라든지 또 연관 그 기업들의 주가가 많이 떨어졌던 모양이에요. 이 논란 때문에. 그러니까 이제 이 주가가 떨어지고 주주들이 공격을 하고, 예, 이러는데, 그 다음 투자자들, 개미 투자자들, 이런 사람들 특히 이제 공격을 해야 되면, 그 다음에 회사가 이미지가 안 좋아진다. 그렇게 되면 노조가, 이건 뭐냐, 당신, 응? 명색이 총수라면서 이렇게 우리, 이 해만 끼치느냐, 손해만 끼치느냐, 이런 식으로 되니까, 그 노조가 그런 데는 뭐, 대통령도 지금 노조 덕분에 대통령이 됐다고 할 수 있지만 지금 노조 때문에 대통령 노조 앞에서 꼼짝도 못 하듯이 재벌 총수도 노조 앞에서는 어쩔 수가 없는가 봐요. 예. 그래서 이 나로 인해 동료와 고객이 한 명이라도 발길을 돌린다면 어떤 것도 정당성을 잃는다. 저희 자유로 상처받은 분이 있다면 전적으로 저희 부족합니다. 이런 글을 올리고 이제 더 이상 이 멸공에 대해서는 사과하고 끝냈다는데, 이게 왜냐하면 그 전날, 그 13일 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, 어제, 그 전날 그저께, 전국 이마트 노동조합이 성명서를 내가지고 어려운 환경에서 고객과 국민들께 분란을 일으키고 회사 이미지에 타격을 주는 정용진 부회장의 언행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. 본인이 하고 싶은 말 하는 것은 자유이나 그 여파가 수만 명의 신세계 이마트 직원들과 그 가족들에게도 미치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. 응? 뭐 정말 자유인이며 핵인싸이고자 한다면 경영에서 완전히 손을 떼면 될 것이나 본인 스스로 기업인이라 한다면 이제 그 경계를 분명히 해야 한다. 이렇게 위협을 하고 나서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손 들고 나섰죠. 근데 여기에 이제 왜 이런 상황까지 왔냐면 이게 이제 정치적으로 비화가 되니까 그렇죠. 예, 윤석열 후보가 지난 8일에 이마트에 가서 쇼핑을 하면서 달걀 사고, 파 사고, 멸치 사고, 뭐 여수멸치라고 그래요. 멸치 사고. 예? 그 다음에 약콩, 그걸 사가지고 이제 샀다고 하면서, 뭐라고 했습니까? 예? 달파, 예. 그 다음에 멸콩, 이랬죠. 달파, 멸콩. 그게 그러니까 이제 그 정치적으로 해석, 물론 그런 의도를 가졌었겠죠. 그 정치적으로 해석이 되기를 달은 문재인이 문이니까 달, 파, 깨뜨려 버린다는 거지. 그 문정권 혹은 문재인 대통령을 깨뜨려 버리고, 예? 멸공, 그 멸공은 북한, 쟤들 저 위에 있는 애들, 저걸 멸해버리겠다. 뭐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? 그 다음에 여기에 뭐 또 최재형 전, 감사원장도 또 그 멸치하고 뭐 달걀하고 이런 것들 그걸 가지고 만든 음식 이렇게 받은 거, 자기 상 받은 거 이렇게 보이고 뭐 또 야당 의원들 여러 명이 나와서 나경원 의원이라든지 여러 명이 나서서 그걸 또 패러디하고 말이죠. 이렇게 하니까 여당 측에서 이제 막 공격을 해 들어왔죠. 그 다음에 여당을 추종하는 사람들 또 여당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공격을 해대고 하니까 노조가 또 회사 사람들입니까? 예? 노조가. 그러니까 이제 또 특히 문제는 이제 이 중국에 영향을 미칠 중국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있긴 있겠죠. 기업계에서도. 그다음에 사실은 전번에 시진핑 주석 사진 내고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그걸 다시 김정은 사진으로 바꾸고 하는 일은 나는 중국에 대해서는 아무 그 감정이 없어. 나는 오직 위에 있는 애들한테 대한 거야. 뭐 이렇게 해명을 하고 해도 그게 쉽게 해명이 안 되죠. 사실. 그런데 기업의 총수로서 그랬다는 점에 대해서는 좀 별스럽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약간 저 기업 활동에서는 좀 위험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죠. 그 다음에 기업 활동하고 또 정치적인 그런 이제 이 프로파간다 이런 거하고 좀 구분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도 할 수가 있는데 아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기도 그랬잖아요. 그렇게 배웠다 이거야.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웠다. 멸공. 근데 그런 의식을 갖는 게 그 자체가 뭐야 문제예요.
그런 인식을 가져야 돼요. 김정은이가 어떤 그 통치자, 어떤 독재자입니까? 예? 김정은이는요, 그 전에 트럼프가 이야기했듯이 그 자기 고모부를 죽여가지고 그 당 간부들 다니는 그 계단 위에다 얹어놓고 거기다가 목은 떼가지고 시신 위에 얹어놨다는 것 아닙니까? 트럼프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죠. 김정남이 자기 친형 아닙니까? 쿠알라룸푸르 그 공항에서 독살했잖아요. 분입니까? 그걸 피다면 그냥 공개적으로, 집단적으로 처형하죠. 수십만 명이 지금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가 있잖아요. 그 정치범 수용소. 인간으로서는 그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혹독한, 잔혹한 그런 처벌인데 그 정치범 수용소가 지금도 건재하다 안 합니까? 그런 집단이에요. 그런 북한에 대해서 새실새실 웃어가면서 그러면 친해지면 우리 평화가 보장이 됩니까? 아니 그런 행태를 부리는 그 폭력 집단 계속 우리가 그 앞에서 해실해실 웃으면서 미소 보내면서 도와줄 게 없냐고 자꾸 그렇게 하면 그 집단이 우리는 특별히 봐줍니까? 뻔한 이야기 아닙니까? 그럴수록 저 사람도 더 기고만장해가지고 우리를 더 우습게 알겠죠. 그 다음에 북한에서는요, 북한 김정은 체제가 극복되지 않으면 북한 주민들 해방이 안 됩니다. 물론 우리 통일도 안 되는 거죠. 그런 점에서 볼 때는요, 멸공이 꼭 공산주의 그런 의미가 아니라 북한 김정은 집단의 사실은 인류 사상으로도 저런 체제는 참 반신정 체제, 의사신정 체제, 유사신정 체제. 사실은 사람들이 인류사에서도 별로 겪어보지 못한 그런 독특한 그런 체제예요. 어떤 체제? 인간을 억압하는 체제. 저 체제가 극복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? 그거 왜 극복돼야 되는데, 극복돼야 되는데 멸공한다고 해서 그게 왜 이렇게 논란이 되고 공격거리가 돼야 됩니까? 야수 앞에서는요, 다소곳하면 살아나는 게 아니죠. 야수 앞에서. 도망가든지, 더 큰 힘으로 바로 맞받아 싸우든지 해야지. 야수 앞에서 비실비실하면서 미소 짓는다. 이런 거 좀 없애야 되겠습니다. 우리 좀 그 점에서도 앞으로 새로 들어서는 정부는 북한에 대해서 좀 당당한 정부, 따질 건 따질 줄 아는 정부, 야단칠 건 야단칠 줄 아는 정부, 책임을 물을 건 물어야 되는 정부, 물을 줄 아는 정부, 그런 정부가 들어서기를 저는 기대합니다. 이 문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